네, 일단 저는 정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근데 나 목소리가 왜 안 나오지?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목 근육이 상했나 봐요.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들어서 애플워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올해 1월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100일 넘게 운동을 하고 나서 영상을 찍으면 비포 애프터가 좀 차이 나겠지? 어떻게 뭐 바디 프로필이라도 찍어야 되나? 다들 깜짝 놀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0일이 지금 훨씬 넘었는데도 민망하게도 딱히 비포 애프터는 없습니다. 약간 여러분한테는 보여드릴 수 없는 나만 느낄 수 있는 여기 약간 아가 같은 아가 복근이 생긴 정도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애플워치로 게임처럼 운동을 하게 만드는 기능이랑 아이폰 앱에서 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애플워치로 운동할 때 더 정확하게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정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일단 저는 정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에서는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 목소리가 왜 안 나오지?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목 근육이 상했나 봐요. 자, 일단 제 운동 기록을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피트니스 앱의 이 요약에서 활동을 탭해서 들어가고 여기 보면 달력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월별로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날짜마다 있는 이 3가지 컬러의 링이 가득 채워져야 일어서기, 움직이기, 운동하기 같은 하루 활동을 충분히 한 거고, 그 날짜 밑에 보면은 연두색 점 찍혀 있는 거 보이죠? 이 점이 찍혀 있어야 따로 운동을 했다는 표시거든요. 자, 제가 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작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시면은 거의 점이 없어요. 점이 찍힌 날짜가 거의 없죠.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심지어 활동 링도 다 채우지 못한 날이 대부분인데요. 자, 이제 2022년 1월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짜잔! 거의 모든 날짜에 점이 찍혀 있죠. 이 날마다 제가 조금씩이라도 무조건 운동을 했다는 표시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일주일에 4번 이상은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자는 각오로 꾸준히 시작해가지고 벌써 5달 가까이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디에디트를 시작하고 나서는 진짜 일이 삶이고 삶이 일이고 워낙 살인적인 스케줄에 쫓기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한 게 저는 한 6년, 7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애플워치의 활동 공유 기능과 겨루기 기능입니다. 활동 공유는 말 그대로 친구랑 내 활동 상황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이폰의 피트니스 앱에서 공유하기 기능에 들어가면은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다른 친구에게 활동 공유 초대를 보내고 그 친구가 수락하면 그때부터 서로의 활동량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촬영 중인 권 PD의 어저께 활동량을 한번 볼게요. 권 PD가 어저께 일어서기를 몇 번 채웠고 얼마나 움직였고 몇 걸음을 걷었고 이렇게 엄청난 개인정보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특정 운동을 완료할 때마다 제 친구들한테 경아미님이 완료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림이 가요. 혹은 내 친구가 운동을 엄청 많이 해서 어떤 배지를 받았을 때도 알림이 오더라고요. 애플워치에서 누구누구님이 오늘 활동량 200%를 달성하셨습니다 이런 알림을 보면은 확실히 이 뭐지 하면서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죠. 그리고 요새 이썸님이 여러분, 제가 이썸님이랑도 친구를 맺어놨는데 운동을 시작하셨더라고요. 한 번 운동을 하면 거의 막 1000kcal 소모했다고 알림이 오면 뭐야 나도 집에 가서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경쟁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을 때는 겨루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딱 7일 동안 친구랑 1대1로 대결을 하는 기능인데요. 제가 만약에 에디터 B랑 겨루기를 시작하게 되면 움직이기, 운동하기, 일어서기 같은 활동량을 채워서 점수를 더 많이 획득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제가 올해 초에 1월부터 찔끔찔끔 이제 운동을 시작했더니 요즘 약간 테크 유튜버에서 운동 유튜버가 된 것 같은 우리 방구석 리뷰룸님이 겨루기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방구석 리뷰룸님은 저보다 운동량이 훨씬 많고 운동을 더 많이 하니까 이 겨루기에서 제가 무조건 불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겨루기 기능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예요.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마다 하루에 움직이기 목표 칼로리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평균
평균 활동량이나 키, 몸무게 등을 대입해가지고 애플워치가 그 사람한테 맞는 그 목표치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1월 당시에 저는 하루 움직일 목표가 250kcal였고요. 방구석 리뷰룸님은 하루 목표가 800kcal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내 하루 움직이 목표량에서 몇 %를 초과하는지를 점수로 계산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목표가 되게 낮으니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겨루기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저는 하루에 1시간 운동도 진짜 간신히 할까 말까 하는데 이 방구석 리뷰룸님은 운동선수처럼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경쟁심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한번 이겨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제가 되게 게으르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경쟁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한번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미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방구석 리뷰룸님이랑 겨루기를 진행하는 7일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7일 동안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슬아슬하게 몇 점 차이로 제가 우승을 했고 우승 배지를 딱 받고 나니까 그 별것도 아닌데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쭉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 겨루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에디터 B는 아시겠지만 갤럭시 Z 플립 3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아이폰을 쓰고 애플워치를 쓰니까 애플워치를 따로 구입해가지고 직원들끼리 맨날 겨루기를 하고 그랬을 정도거든요. 그 당시 에디터 B는 맨날 자정에 등산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제가 겨루기 중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서울리아님이랑 겨루기를 시작했는데 얘가 요새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아침마다 등산을 하더라고요. 오늘 시작했는데 얘가 아침에 거의 4km 하이킹을 해가지고 점수가 저보다 지금 현재 200점 이상 높네요. 이걸 보면은 저는 불타오르는 거지. 약간 게임처럼 점수를 획득해서 경쟁한다는 시스템 자체가 한국인들한테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겨루기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 애플의 피트니스 담당자랑 미국에서 짧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사람마다 움직이기 목표치가 개인화되어 있어서 누구는 200kcal이고 누구는 500kcal이고 다르지 않냐. 더 많이 운동을 한 사람이 점수를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담당자가 설명을 막 해주다가 나중에는 막 웃으면서 이게 사실 운동을 건강하게 하자고 같이 좀 동기부여를 하자는 취지인데 한국인들은 너무 경쟁적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치, 이게 지금 올림픽이 아닌데 내 마음속에선 이미 올림픽이다? 자, 이제 애플워치를 통해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날짜를 아무거나 클릭해 볼게요. 5월 9일에도 운동한 표시가 있죠. 이 날짜를 눌러보면은 하루 동안 활동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기나 운동하기 그래프를 보면은 하루 종일 활동량이 거의 없이 사무실에서 일만 하다가 자정 무렵에 갑자기 그래프가 치솟았죠.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보통 저녁 11시 정도가 되는데 그때 운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날의 기록을 봐도 대부분 이렇게 자정 전으로 운동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렇게 내려가지고 상세의 운동 항목을 터치를 해서 보면요. 그날의 운동 현황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후 11시 31분부터 오전 12시 22분까지 51분 동안 제가 운동을 했고요. 운동하는 동안 심박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 그래프로 나오죠. 제가 운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정된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많은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서 심박수를 어느 정도 이상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월 5일 거를 한번 볼게요. 5월 5일은 휴일이라서 제가 평소보다 운동을 많이 했는데요. 집 근처에 있는 되게 작은 산을 등산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집부터 산까지 왕복으로 걸어온 평지길은 실외 걷기 운동으로 기록을 하고 실제로 등산을 하는 동안은 하이킹으로 기록을 해서 이렇게 3개의 운동으로 나뉘어서 등록이 되어 있죠. 자, 하이킹을 한번 눌러볼게요. 총 운동한 시간, 거리, 그리고 등반 고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이라는 게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보시면은 제 심박수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밑에 내려오면 지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등산을 했던 루트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외 걷기나 실외 달리기도 마찬가지로 야외 운동은 모두 이렇게 지도 위에 이동 루트가 기록이 됩니다. 어떤 페이스로 운동했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해 주기 때문에 저는 운동하고 나서 가끔 이렇게 이렇게 했었구나 하고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애플워치가 초창기에는 지원하는 운동 유형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걷기, 달리기, 사이클링, 로잉 운동, 스태퍼, 인터벌 트레이닝, 하이킹, 요가, 기능성 근력 강화 운동, 댄스, 필라테스 등 엄청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휠체어 운동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서 내가 지금 하려는 거랑 일치하는 운동이 없으면 그냥 기타를 선택하면은 심박 센서랑 움직임 감지 센서를 통해서 수치를 측정을 해주는데요.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는 귀찮다고 그냥 맨날 기타를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하려는 운동이랑 가장 비슷한 걸 찾아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특정 운동을 할 때 움직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굉장히 정확한 활동량을 측정해 주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할 때는 소모 칼로리나 운동 시간 아니면 걷기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목표로 세워두고 시작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때그때 좀 컨디션이나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조금 더 할까 이렇게 운동량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유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한테 그냥 음성으로 뭐 실내 걷기 4km 시작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도 바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처 내가 운동 앱을 열지 않고 운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애플워치가 움직임이나 심박수를 통해서 운동 중인 거를 파악하고 현재 운동 중인 것 같네요 라고 알림을 보내주고 이전에 운동했었던 기록까지 같이 저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동을 하기 싫을 때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운동복을 입고 애플워치에서 그냥 무조건 운동 시작을 눌러. 그러면 제가 운동 완료를 했을 때 친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몇 킬로칼로리를 소모했는지 무조건 알림이 가거든요. 경아미 님이 10킬로칼로리를 소모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림이 가면 좀 창피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눈 딱 감고 운동 시작을 누르면 적어도 20분, 30분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앱의 요약 탭에서 운동을 했던 리스트만 쫙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리스트를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 대충 제가 어떤 운동을 반복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휴식으로 고강도 운동을 이어가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운동을 하고 나서 스트레칭을 할 때는 이 애플워치 운동 앱에서 화면을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고 플러스 표시를 탭해서 다른 운동으로 바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메인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마무리 운동이나 요가를 선택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몸의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면서 마무리를 하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새 주로 유튜브에서 피트니스 채널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데요. 추천하고 싶은 채널이 하나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똑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따라하다 보면 좀 질리고 재미도 떨어지잖아요. 빅시스라고 뉴욕에 사는 엄청 멋있는 언니가 운영하는 그 운동 채널이 있거든요. 이 채널에 50일 동안 따라할 수 있는 맨몸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만 50일 동안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은 전신, 하체, 복근, 상체를 번갈아 가면서 맨날 다른 데를 조질 수 있거든요. 심지어 한 영상 안에 시작할 때 웜업 운동 있고 메인 운동 있고 마지막에 마무리 스트레칭까지 같이 들어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저는 50일 프로그램 중에 25일까지 진도가 나갔고요. 특히 데이 16 프로그램이 강도도 높고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것만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돈 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빅시스 채널 너무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는 내가 얼마나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최근 180일 이상 활동 데이터가 누적된 사람은 피트니스 앱에서 추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움직이기, 운동하기, 일어서기 이런 모든 항목에 화살표가 위를 향하고 있죠. 이게 지난 365일이랑 비교해서 가장 최근에 90일 동안의 수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저는 최근 90일 동안 계속해서 운동량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운동량이 줄어든 경우에는 화살표가 아래를 향하고 있겠죠. 제가 달리기 운동 같은 거는 안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데요.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항목에는 유산소 피트니스를 더 신경 쓰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피트니스 앱 말고 건강 앱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여기도 흥미로운 데이터가 많거든요. 자, 여기에 들어가서 운동성 항목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보행 비대칭성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양쪽 발이 걸을 때 대칭이 얼마나 잘 맞느냐라는 건데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건강하고 이제 대칭이 잘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작년 1월에 왼쪽 발등뼈가 부러진 이후로 아직도 걸음걸이가 살짝 비뚤고 양쪽 발의 이 지지 능력의 차이가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최근 1년 동안에 보행 비대칭성을 확인해보니까 4.1%, 최근 6달은 2.8%로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이게 권 PD나 정문 PD처럼 건강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는 0%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이 잘 맞는다는 얘기겠죠?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뭐 나의 휴식기 심박수가 몇인지, 애플워치를 통해서 내 건강에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여기도 가끔씩 들여다봐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활동량 데이터나 건강 관련 데이터를 애플워치에서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몇 가지 설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폰에서 애플워치 앱을 열고요. 나의 시계 탭에서 건강에 들어가면은 건강 세부사항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생년월일, 성별, 키, 몸무게, 휠체어 사용 여부 등을 항상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를 해두면은 내 일일 활동에 대한 수치를 더 정확하게 내 키랑 몸무게랑 나이 기반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애플워치를 통해서 활동량이나 움직임을 측정을 하려면 워치를 차고 있는 이 손의 움직임이 중요하잖아요.
걷기나 다른 운동을 할 때 그 애플워치를 착용한 손은 그 운동에 맞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산책을 하는데 반려동물이랑 같이 산책을 하면서 실내 걷기 운동을 한다면 워치를 착용한 팔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으면서 움직여주고 이 다른 손으로 목줄을 잡는 게 이 운동 측정의 정확도를 더 높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 및 활동량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애플워치를 보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보정 기능은 설정,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서비스에 들어가서 동작, 보정 및 거리가 켜져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운동 앱을 켜고 실내 걷기나 실내 달리기를 20분 이상 하게 되면 사용자가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동안 애플워치가 다양한 속도에서의 사용자 보폭을 파악해서 가속도계를 계속 보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로리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고 활동 앱의 경우에는 칼로리나 이동거리 계산의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건강 앱에서 내 보폭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걷는 형태나 사람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보폭이 다 다르게 나타나서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가 애플워치를 통해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즘은 약간 애플워치에 기록하려고 운동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나만의 개인적인 운동 기록을 쌓아간다는 게 한번 시작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다만 애플워치 배터리가 방전되면 운동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는 합니다. 애플은 애플워치가 이틀 정도는 켜져 있을 수 있게 배터리를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정말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좀 궁금한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운동을 하나도 안 하던 제가 5달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니까 정말 좋았는지 이게 궁금하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큰 변화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체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눈에 띄게 막 체력이 엄청 좋아진 것도 모르겠고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식단도 따로 하지 않아서 살도 거의 빠지지 않았고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조금 더 복부가 탄탄해졌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배를 까고 다니지 않는 이상 우리 구독자님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제가 평일에 일과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성격인데요. 솔직히 운동을 한다고 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힘든 운동을 하면은 그 운동을 하는 1시간 동안은 잡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너무 힘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들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자려고 누우면 1시간, 2시간 정도 뒤척이는 시간이 되게 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하고 누우면은 잠드는 시간도 좀 더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초에 이 만세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 만큼 어깨 근육의 손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웠는데 최근에 4-5달 정도 운동을 꾸준히 했더니 어깨 그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통증 없이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내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아주 작은 요만한 성취감이 생겼습니다. 5달을 해도 맨날 운동하기는 똑같이 싫더라고요. 근데 운동 1시간 끝내고 나서 매트에 그 땀 떨어진 거 닦을 때 나 스스로가 너무 대견하게 느껴지는 거? 누가 보면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줄 알겠네요. 아무튼 에디터 H의 애플워치를 사용한 운동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루 만에 배터리가 꺼져버리는 무쓸모 전자시계에서 일상을 바꾸는 운동 페이스메이커까지 될 수 있는 게 애플워치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도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우리 사무실에서 운동 제일 열심히 하는 정문 PD는 어저께 운동을 몇 칼로리 소모했냐면 641. 운동을 88분 동안 했대. 이동한 거리가 13.24km야. 사무직인데. 나 이동한 거리 몇 킬로인지 알아? 미터 아니에요, 미터? 야, 2km.